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성품교육 5번째 시간 배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김재관 목사님과 함께 성경적인 내용 잘 보고 오셨지요? 이 시간은 교육적인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성품교육을 해야 할지 배려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배려 성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배려란 무엇인지 배려의 뜻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배려, 너 누구니? 우리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 배려에는요,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군요. 배려의 방해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배려의 유익과 배려 태도 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배려 성품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려란 무엇인지 우리 사전적인 뜻과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배려란 말은 알고 보면 한자성어이지요. 나눌 배, 생각하려입니다. 생각하려라는 단어 밑에는 이리저리 헤아려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요모조모 자상하게 마음을 나누어 생각해주고 헤아려주는 것. 어떠세요? 배려란 단어는 진짜 섬세하고 따뜻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치요? 그래요. 자, 영어로는 caring입니다. 돌봐주는, 친절한, 보살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저희 하이성풀스쿨에서는 배려란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배려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배려의 뜻을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참 섬세하고 따뜻한 단어이란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려란 무엇인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려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두 번째, 배려, 너 누구니? 배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그래요. 따뜻한 배려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없으면 안 돼.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가정에 배려가 없다면, 이 사회에 배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려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보여주는 탈레반 사건을 보아도 배려 없는 사회, 배려 없는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려가 없는 공동체는 존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배려에는요, 따뜻한 감동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배려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감동적이고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려에는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 비켜! 분쟁 처리가!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배려는요, 우리에게 고마운 거고 따뜻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까지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배려 안에 있습니다. 이 멋진 배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멋진 성품 아닐까요? 네, 우리가 배려를 배우고 배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나요?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이 배려가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려 안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배려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성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의 기본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려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수많은 배려를 받고 살아왔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하시기 위하여서 본인 자신을 엄청 낮추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명령하고 강요하고 본인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세상 어떤 신이 인간에게 와서 맞추어 준답니까? 숭배하라, 경배하라, 내게 맞추어라. 고대 근동 모든 신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인간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며 이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고의 배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가 한 최고의 배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려를 힘입은 우리는 다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의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셨고 배려를 베풀어 주신 그 배려만큼 우리가 배려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배려 성품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배려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배려의 방해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려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저는 바로 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있고 뒤에서 비판을 해요. 앞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불러 일으키지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잘 감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 자기 자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려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는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쉽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이기심을 내려놓는 방법은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을 알려줘 보세요.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와 이렇게 기뻐하네? 그러면 나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배려를 방해하는 또 다른 큰 방해꾼은요, 이 편협이에요. 편협하다라는 뜻은요,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서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편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이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양분화시키죠.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이 편협한 사고를 깨부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하고 편협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고착해 되어 있는 이 편협한 마음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편협한은요, 배려를 방해하는 최고의 방해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이 얼마나 한쪽으로 가 있는지가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기심과 편협함이 있는 사람은요, 공감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공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되어요.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엄마가 힘들어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아빠가 저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는 막 이야기를 들으면 혼난다고 생각해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공감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된 양상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감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배려의 방해꾼은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편협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배려를 위한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꾼을 물리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배려이고 이 배려를 위해서는 이기심과 편협한 마음을 깨부셔야 한다는 거, 방해꾼은 물리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배려의 유익과 배려 태도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관찰력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력을 얻게 됩니다. 관찰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능력도 또 좋아지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도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려의 아이들은 어딜 가나 원만한 교우 관계와 친구 관계를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려의 사람은 어딜 가나 원활한 대인관계를 갖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소중한 존재, 어디 가서든 유익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존감은 상승하기 마련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익을 갖고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도 사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호기심을 길러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대한 관심,
관찰을 하게 되고 이 관심과 관찰은 또 배려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공감 인지 능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려 태도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인지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은 공감 인지 능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상호작용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을 해야 되고 내 마음도 관찰해야 되고 상대편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공감이 되고 공감을 또 인지해서 이것을 또 소통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알아맞추는 게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 아빠 기분은 어떤지 우리 한번 알아맞혀보자. 오늘 엄마 기분은 어떤 것 같아?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주인공,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임, 생각을 말하는 게임.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짧게든 길게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아, 귀찮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공감인지 능력과 호기심을 길러주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려 성품을 또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4가지 분야로 배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려에 대한 교육을 이제 8주 동안 하게 될 텐데요. 이 교재와 함께 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요, 부서별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안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함께 또 부모님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할 렛츠데이도 있고요. 일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려 성품을 확인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벤트 안내를 드립니다. 2번째 주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넣어 놓았어요. 배려 이벤트 어떤 건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많이 응모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8주 동안의 행복한 여정 떠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배려 성품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길